이 월 3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세팅만 된다면 노후에 부족하게 사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니까요. 농지연금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겠지만 부모님 노후 대비에 도움 주고 싶으신 30, 40대 분들도 이 영상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농지연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세팅해 드렸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2인자의 안진우성 멘토입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와 은퇴 후 수익 구조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자세히는 모르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80대 노부 어르신들 명도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내가 노후 대비가 잘 안 돼서 노년에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우리 엄마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100살까지 살까봐 무섭다고요. 몸이 늙어서 의지와 무관하게 선택을 당해야만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늙어서도 내가 선택하면서 살고 싶다면 뭐가 필요할까? 돈이 있어야겠죠? 은퇴 후에도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늙어서 일을 못할 때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현실을 맞이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 나왔던 80대 어르신들, 자식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이긴 합니다만 자식분들은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지 모두 알고 있었는데 본인들도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농지연금은 일반인들도 충분한 노력만 들인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들을 받고 있더라도 월 3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월 3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세팅만 된다면 노후에 부족하게 사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니까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50대 전후인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랑 비슷한 30대와 40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점점 은퇴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은퇴 후의 수익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노동 수익은 언젠가는 반드시 끊길 테니까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거고 30, 40대이신 분들은 부모님 노후 대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 아니면 은퇴를 앞둔 부모님 여유 자금이 1억에서 2억이 있다. 그러면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농지연금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겠지만 저는 특히나 부모님 노후 대비에 도움 주고 싶으신 30, 40대 분들도 이 영상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농지연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세팅해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150만 원 세팅해 드렸는데 아직 3년 남아서 나머지 150만 원은 그동안 천천히 차분하게 괜찮은 농지에 찾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찾아보자고요. 제가 저희 엄마 농지연금 세팅해드렸던 노하우 그대로 영상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시청해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농지연금은 약간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만 60세 이상. 이게 원래는 만 65세였는데 22년 초부터 변경되었어요.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두 번째로 농사 경력이 5년 이상.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인 농지일 것. 그런데 나는 평생 농사 한 번 안 지어봤는데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니 영농 조건이니 어려운 말들이 조금 나오는데 별거 없어요. 이 조건만 맞추고 공무원한테 서류 몇 개 제출하면 되거든요. 농사 경력 5년이라고 하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한 달 사용료 1만 원도 안 하게 임대해주는 농지가 있습니다. 공매 임대농지 활용에도 농업 경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또 고민이 되시죠. 나는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농사일을 어떻게 신경을 쓰지? 조금 편법을 써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편법 아닙니다. 그에 대한 노하우는 정말 풀기 아깝긴 한데 그 부분까지 영상 중간에 말씀드릴 테니 영상을 꼼꼼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지가 비쌀수록 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30% 가격에, 즉 3분의 1 가격에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공인중개사 통해서 땅 사면 연금 월 100만 원 받을 거, 같은 가격으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얻으면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농지를 산다면 그 농지가 향후 개발이 되어버려서 농지연금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농지를 서둘러서 낙찰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매는
특히 마음 급해지면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농사 경력은 5년을 채워야 하는 거니까 몇 년 동안 여유롭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농지연금에 대한 간략한 개요였고요. 본격적인 농지연금 노하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이트 3개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농지연금 사이트고, 두 번째가 온비드 사이트, 마지막 경매의 물건을 찾기까지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네이버에서 농지연금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농지은행이라는 정보의 사이트가 뜹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예요. 농지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에 배너에서 농지연금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크게 연금 소개, 가입 요건, 지급 방식, 가입 절차, 제출 서류 안내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추진 방향. 농지 자산을 유동화해서 노후 자본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연금을 주겠다. 법적 근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기금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농지연금의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부 종신지급,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쭉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연금을 쭉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영농 또는 임대소득가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이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혹시나 연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데, 이거는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정적으로 해서 쭉 꾸준히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좀 중요한데, 이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유가족들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담보농지는 1억인데 내가 연금을 3억이나 4억까지 수령을 했으면은 3억에서 4억 정도 더 받았잖아요. 그럼 혹시 이게 내 자식들에게 상속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 채무 상환 시에 이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또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가 이거 농지연금 받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세요.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이에요. 전액 감면. 6억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되고 6억부터 9억, 10억짜리 농지는 10억까지 재산세가 조금 나옵니다. 여섯 번째,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원까지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꾸준히 이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입 조건이에요. 이 가입 연령이 좀 중요한데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태어난 시간 아니에요. 주민등록상에 태어난 일시가 그 시점이 됩니다. 2022년 경우에는 1962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자라고 나오네요. 두 번째, 영농 경력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이기 때문에 영농 경력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영농 경력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즉 농업인이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농지대장, 예전에 농지원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 가장 간단한데, 이 농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을 유지하면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농지대장을 빨리 발급을 받을 수 있나, 지금부터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비드에 들어가서 메뉴에서 물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검색하시면 상세 정보란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농지를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농 경력을 채워야 되니까 우리는 매각이 아닌 임대 대부를 체크를 합니다. 입찰 기간은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검색 기간을 잡습니다.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4월 30일까지 잡아볼게요. 용도 선택에서는 우리는 농지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 중에서 정과 답과 과수원을 체크를 합니다. 아래쪽에 내리셔서 소재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국에 있는 농지들을 봐요. 토지 면적은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만 농지대장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부터 5000제곱미터까지 체크를 하시고, 지분 물건 여부에서는 지분 물건 제외 이후에 이 파란 색깔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임대 물건들이 나옵니다.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괴산에 있는 물건이 밭이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 괴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답이고요. 처분 방식은 임대입니다. 금액대가 22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1년 이용료거든요. 농지대장을 5년까지 유지를 해야지
갖춰질 농업인의 자격, 즉 농지연금의 자격이 갖춰지기 때문에 5년 동안 이 토지를 유지할 수 있냐, 이게 뭐 한 달에 22만 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좀 내려보시면은 기타 사항에 이거는 지금 1년간 대부료다, 최대 5년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2만 원만 내면은 이 토지를 내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토지 면적 1051제곱미터고 토지는 지목은 답입니다. 1년에 22만 원씩 내면서 농지대장을 발급을 받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게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웬만하면 감자를 심는 게 좋다라고 보통 좀 말씀을 드려요. 감자가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감자를 심거나 혹은 뭐 돼지 감자 같은 거 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사가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시는 분들은 뭐 마을 주민들이랑 협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게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겠죠.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셨으면 텃밭을 가꾸는 용도로도 이 농지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농지대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중간에 이렇게 쉬었다가 뭐 다음에 또 짓고, 그렇게 하셔도 5년간만이 농사를 지으시면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 유지가 됩니다. 중간에 쉰다고 영농 경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농지대장을 5년간 유지를 하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갖춰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 50대라고 하시면은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천천히 영농 경력을 준비하셔도 되겠죠. 다음, 대상 농지입니다.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어야 되는 농지예요. 그러니까 농지 위에, 즉 전답과수원 뒤에 집이 있다, 그거는 농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농도 해야 돼요. 두 번째,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포함을 하지만 경매,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들의 농지는 최소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지만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이게 조금 중요한데,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그러니까 농지가 너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고향에서 살겠다, 내 고향에서 노후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인근으로 해서 저렴한 농지를 경매 혹은 공매로 낙찰 받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이게 저당권이 설정돼도 되긴 합니다. 다만 금액이 1억짜리 농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15% 미만까지 가능해요. 즉 1,499만 원까지 근저당 가능하지만 그보다 많게 되면은 이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재배 농지에는 좀 자세히 나왔는데, 불법 건축물 설치되어 있는 토지 안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뭐 친척이나 가족 혹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농지연금의 대상 토지 안 됩니다. 개발지역 및 개발지역이 지정 및 시행곳이 되어, 즉 여기 일대가 이제 농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주거용 부지 혹은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공장이 들어서요. 그런 좋은 땅들은 빨리 팔고 나가셔야지 이거 농지연금 쓰는 땅 아닙니다. 이거는 경매, 공매를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로 낙찰받으신 분들은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농지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볼 건 지급 방식이에요. 돈을 어떻게 받느냐. 이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게 종신형, 기간형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거를 얘기합니다. 종신정액형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이고, 전후 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이에요. 수시 인출형이 조금 중요한데,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가액이 10억이다, 3억까지는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필요한데, 그때 이 수시 인출형을 활용을 하신다면 30%만큼은 일시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이에요. 경영 2학형, 지급기간 종료 시에 공사의 소유권 이전의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입 절차예요. 이 가입 절차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신청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혹은 우편을 통해서 아니면은 방문을 해서도 가능해요. 가장 마지막이 제출 서류 안내인데,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을 하시거나 혹은 우편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경매 물건을 한번
찾아볼 건데,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물건이 농지연금에 적합한 물건인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물건의 종류, 복수 선택을 눌러주시고, 토지에서 우리는 농지니까 농지를 체크해 주시고, 최저 가격은 적어도 1억 이상의 물건을 검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찰 횟수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은 최소 2번 이상 유찰되어서 30%까지 떨어진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매각기일은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오늘부터 해서 4월 30일 정도까지 찾아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대지 면적인데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실 필요 없어요. 주소 선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검색을 눌러주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한 200건 정도가 물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30% 정도 유찰된 물건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물건이 한 200건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미리 찾아놓은 물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비슷한 물건을 찾으신다면 얼마든지 저렴한 농지를 찾아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물건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6,400제곱미터, 상당히 크죠. 2,000평 정도 되고, 감정가는 12억짜리가 30%까지 떨어졌어요.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매각 토지 건물 현황에 토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1번, 2번, 3번 필지 3개의 필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이기에 1번과 2번 필지를 사용할 겁니다. 3번 필지는 필요 없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향후 다른 출구 방향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1번과 2번 필지는 답으로서 각각 감정 가격이 8억 9,900만원과 2억 9,7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 농지연금을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의 100% 혹은 농지연금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한 가액의 90%로 가액이 산정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액의 산정 방법도 나오게 되는데, 농지연금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들어가면 농지평가 가액 방법이 나옵니다. 공시지가 100%, 감정가격, 즉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의 90% 계산해 볼게요. 하나의 필지는 4,499제곱미터, 4,499제곱미터의 공시지가는 13만 3,300원, 농지가액은 5억 9,900만원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필지는 1,752제곱미터에 12만 600원, 2억 1,000만원이 나오네요. 합산 금액이 8억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생년월일은 농지연금 지급 가능한 기일을 적으시고, 배우자는 승계, 농지평가 가격은 공시지가, 농지가액은 8억 원을 입력을 해주신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 매년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신정액형, 즉 돌아가실 때까지 쭉 270만 원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수시인출형으로 받게 된다면은 1억 9,600만 원까지는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후 후박형으로 전에는 300만 원을 먼저 받고 250만 원을 후로 받을 수도 있고요. 기간형으로 한다면 15년까지 300만 원 무난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지연금의 월 지급은 상한액은 300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농지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모두 다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합해서 사용한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받아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대장을 발급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농지대장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 구청, 혹은 읍면의 동무원들이 전부 다 실사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농지대장의 유지가 불가능해요. 농사를 꼭 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가서 이 농지가 적합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대장을 발급받는데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공무원의 얘기를 잘 듣고 작성만 하신다면 농지대장은 수월하게 접수를 하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농사는 꼭 지으셔야지 그 농지대장이 유지가 됩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튼튼하고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작물을 추천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감자나 이 돼지 감자 같은 거, 이런 거 재배하면 되겠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괜찮겠죠.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으면 텃밭을 가꾸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것도 힘드시면
없으면은 인근의 주민분들이랑 협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농지연금은 최소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 혹은 공매를 통해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천천히 가장 싸면서 농지연금에 적합한 토지를 찾고 그 물건을 사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살 게 아니니까 급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후 대비 가성비 끝판왕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고통입니다. 그 누구도 나 혹은 우리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